네, 금일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뉴타닉스 HCI에 관해 파트너분들의 원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솔루션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준비하였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교육이 참석해주신 파트너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울러 교육 종료 후에 설문 작성을 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끝까지 자리하셔서 설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Q&A Q&A 탭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종료 후에 개별 이메일을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좋은 질문을 채택해서 네, 별도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닉스 HCI에 대한 기초와 뉴타닉스 클라우드 인프라인 NCI에 관해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해드리는 세션으로 발표에는 코오롱 베니트 윤시영 책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시영 책임님 화면 공유와 함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뉴타닉스 베이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코오롱베이트 윤시형 책임입니다. 금일 교육은 뉴타닉스 HCI 기초 그리고 뉴타닉스 NCI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닉스 HCI 기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에게 익숙한 3티어 인프라의 모습인데요. 스토리지를 세인 스위치를 통해 X86 서버에 연결하게 되고 그 위에 가상화 기술이 얹어져 다수의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3티어 인프라에는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요. 센 구성으로 인한 복잡한 케이블링, 그리고 물리적인 스토리지 연결을 위한 조링과 같은 복잡한 구성, 그리고 납품되는 다양한 제조사마다 다른 성능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제조사 혹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환경이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확장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당연히 자동으로 확장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확장 시 다양한 제조사의 구성으로 복잡한 호환성 검증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업그레이드에 대한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각 제품마다 즉 스토리지 관리 툴, 세인 스위치 관리 툴, 서버 관리 툴, 가상화 관리 툴까지 모든 제품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 도구들이 난립되어 있어 전체 시스템을 한눈에 파악이 어렵고 각 제품마다 전문 엔지니어가 각각 존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시간보다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고자 뉴타닉스 HCI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뉴타닉스 HCI는 웹스케일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그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들, 즉 아마존, 구글 등의 SDDC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네트워크와 X86 서버만으로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스케일 기술이 적용된 HCI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간결하게 통합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이며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고 100%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분산 및 병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HCI는 장애 시에도 셀프 힐링을 통한 자가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AI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 인프라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시스템 연결을 위한 API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뉴타닉스는 기존 3티어 인프라에서 벗어나 어떻게 웹스케일 아키텍처화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3티어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스토리지가 각 서버에 연결되게 되고 연결된 전체 서버들은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통해 I/O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라면 중간에 센 스위치까지 연결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프라 구성이 복잡해지고 서버에 연결된 모든 I/O를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처리함에 따라 성능 저하 및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니스는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집중되는 I/O를 분산하기 위해 컨트롤러를 가상화하여 각 노드 위에 컨트롤러 VM이라는 CVM으로 배치시켰으며 각 노드의 전체 디스크들은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형성되게 아키텍처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압축, 중복 제거 기능들 뿐만 아니라 고성능, 가용성, 내부 복제, 원격 복제 등 많은 기술들은 내재화하였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CPU 세대들 간에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자동 호환되는 기능까지도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뉴타니스 장비로 뉴타니스에서는 하나의 블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블럭이 있습니다. 하나의 블럭에 하나의 노드가 장착되는 잠시만요. 네. 하나의 블럭에 하나의 노드가 장착되어 있는 원블럭 원노드 장비, 그리고 하나의 블럭에 두 개의 노드가 장착되어 있는 원블럭 투노드 장비, 그리고 하나의 블럭에 네 개의 노드가 장착되는 원블럭 포노드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베젤을 벗겨보면 인터널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부를 보면 하나의 블럭에 네 노드가 장착되는 장비 기준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개의 노드가 장착되고 전면부 인터널 디스크들과 다스 형태로 연결되며 중간에 이중화된 파워 서플라이를 쉐어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노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게 되면 전면부에 있는 인터널 디스크들은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디스크들은 각각 스토리지 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터널 디스크들이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형성되게 아키텍처가 되어 있습니다. 뉴타니스는 초기 구축이 쉽고 빠르며 확장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3티어 인프라에서 오래 걸리던 초기 구축 시간을 실제로 서비스에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까지 자동 배포 툴을 통해 1시간 내로 구축이 가능하며 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버 단위의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증설이 가능하고 증설은 자동으로 신규 노드를 감지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시스템 중단 없이 무중단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회수 또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뉴타니스는 성능 및 용량의 선형적인 확장을 지원하기 때문에 초기 구축 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필요한 만큼만 확장하여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두 개의 클러스터가 운영 중인 모습인데요. 1번 클러스터가 리소스의 여유가 생긴다면 무중단으로 노드를 회수하여 리소스가 부족한 2번 클러스터에 확장하는 방식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뉴타니스는 인프라 관리를 매우 단순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3티어 인프라 비교해서 보자면 좌측의 3티어 인프라는 네트워크에 서버가 연결되게 되고 센 스위치를 통해 스토리지와 연결하여 그 위에 가상화 기술이 올라가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관리, 서버 관리, 센 스위치 관리, 가상화 관리까지 모든 관리 도구들이 각각 존재하여 난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닉스는 기존 쓰던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서버와 센 스위치, 스토리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 쓰던 가상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거나 뉴타니스에서 자체 개발한 하이퍼바이저인 AHV를 올려서 기존 운영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립되어 있던
관리 도구들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뉴타이스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하나의 블록에 4개의 노드가 장착되는 원블럭 4노드 장비입니다. 장착된 4개의 노드는 중간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와 팬을 쉐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는 X86 서버와 같이 CPU, 메모리, 디스크, NRC 카드들이 장착이 됩니다. 최소 3노드 이상부터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며 노드 및 블록의 제한 없이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타이스 노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이스 노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컨버지드된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CPU, 메모리, 디스크, 스카시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며 이러한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게 되고 그 위에 컨트롤러 VM이 구성되고 VM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는 게스트 VM의 모든 I/O 처리는 각 노드 위에 설치되는 컨트롤러 VM, CVM을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 VM, CVM에는 전체 인프라를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통합 관리 도구가 각각 서비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타이스의 분산 병렬 아키텍처입니다. 뉴타이스는 모든 걸 분산하고 병렬 처리하고 있습니다. 뉴타이스는 최소 3개의 노드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뉴타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각 노드 위에는 CVM이 설치가 됩니다. 이 CVM들은 각각의 노드에서 게스트 VM의 I/O 처리를 분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즉, 각 노드에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분산되어 병렬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장 시에도 이 CVM이 같이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관된 성능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VM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 프리즘이라는 하는 통합 관리 도구가 각각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 관리 도구 또한 분산 및 병렬 처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타이스는 고성능 캐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지금 총 4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4개의 노드를 클러스터로 구성하게 되면 전체 디스크들은 뉴타이스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하나의 스토리지 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위에 각각의 VM들이 서비스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VM이 I/O를 발생하게 되면 이 CVM을 통해서 1차 캐시인 인메모리 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2차 캐시 영역인 플래시 영역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뉴타이스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티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콜드 데이터,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핫 데이터,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콜드 데이터로 구분지어 이 어시그 방식으로 HD 쪽으로 내려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핫 데이터로 구분지어지게 되면 다시 플래시 영역으로 데이터를 올려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이스에서는 데이터 로컬리티, VM 스냅샷, 클론, 주먹 제거, 압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티어링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뉴타이스의 디스크 구성입니다. 뉴타이스는 다양한 디스크의 혼합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VMe부터 HDD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구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디스크들로 뉴타이스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퍼포먼스 디바이스 그리고 캐패시티 디바이스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CVM 영역인 뉴타이스 홈 영역 그리고 카산드라
관장하는 메타데이터를 관장하는 카산드라, 그리고 연구 라이터 버퍼인 옴로그, 그리고 저장 공간인 익스텐드 스토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캐패시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관장하는 큐레이터, 그리고 저장 공간인 익스텐드 스토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영역은 디스크의 종류, 개수, 그리고 용량 별로 해당 영역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가용량 산정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디스크 종류, 개수, 용량별로 해당 영역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뉴타니스 입출력 I/O 아키텍처입니다. 유니파이드 캐시, 옴로그, 익스텐드 스토어로 살펴보겠습니다. VM을 운영하다 보면 리드 IO와 라이트 IO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라이트 IO 경우 랜덤 데이터와 순차 데이터로 구분이 되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순차 데이터 라이트 IO가 발생하게 되면 이 저장 공간인 익스텐드 스토어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라이트 IO가 발생하게 되면 SSD 영역인 옴로그에 데이터를 라이트하고 콜드 데이터로 구분 지어지게 되면 익스텐드 스토어로 데이터를 내리도록 아키텍처가 되어 있습니다. 리드 IO 경우에는 유니파이드 캐시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아 읽어드리고 해당 영역에 데이터가 없다면 옴로그에서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 익스텐드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찾아 읽어드리도록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뉴타니스의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뉴타니스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데이터 로컬리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타니스의 대표적인 아키텍처 중 하나이죠. 이 데이터 로컬리티는 쉽게 말해 본인의 노드에서 VM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것입니다. VM들은 특정 노드 위에서 운영되게 되어 있고 본인이 운영되는 노드에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가장 빠르고 호스트들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뉴타니스는 데이터 로컬리티를 운영하기 위해 VM 본인이 운영되는 노드에서 본인의 원본 데이터 한 벌이 저장되게 되고 그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드와 라이트 IO가 발생하게 됩니다. VM이 다른 노드로 마이그레이트 되게 된다면 이 옮겨진 노드에서 본인의 원본 데이터를 다시 한 벌 만들어서 다시 데이터 로컬리티를 운영하게끔 아키텍처화 되어 있습니다. 뉴타니스의 섀도우 클론입니다. 가상화 환경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클론 동작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클론은 하나의 마스터 VM을 여러 개의 VM으로 찍어내는 동작을 뜻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클론 동작은 베이스 VM의 V디스크를 리드하여 동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번에 여러 개의 멀티플 리드가 발생하게 되면 이 하나의 V디스크로 I/O 처리 시 속도 문제와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니스는 이 섀도우 클론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 베이스 VM에 멀티플 리드가 발생하게 되면 베이스 VM의 V디스크는 변경 불가로 변경되고 다른 노드의 이 섀도우 V디스크가 생성되어 I/O 처리를 멀티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최대 50%까지 부팅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트릭스에서는 MCS 방식으로 VM에서는 링크드 클론으로 생성된 VM을 백화하는 경우 이 섀도우 클론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뉴타니스의 네트워크 I/O입니다. 뉴타니스는 노드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 절대 백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10G 네트워크 이상을 통해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데이터 로컬리티에 의해 본인의 노드에서 본인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리드와 라이트 I/O를 처리하여 네트워킹 I/O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리터스는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원본 데이터 한 벌과 복제본 데이터 한 벌을 저장하는데요. 이 복제본 데이터는 본인의 노드가 아닌 인접 노드에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리드 IOC는 본인의 노드에서 데이터를 읽고 로컬에서 데이터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노드에서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 IO가 발생 시에는 이 복제본 데이터에도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해 이 익스터널 IP를 통해서 라이트 IO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하게끔 아키텍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리터스가 어떻게 상황별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동작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로컬리티입니다. 데이터 로컬리티는 본인의 노드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걸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노드에 한 번에 본인의 원본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이 라이트, 오른쪽이 리드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VM이 각 노드의 운영 중이고, 밑에 보시면 마름모, 동그라미, 세모라는 본인의 원본 데이터 한 벌을 뜻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IO 같은 경우는 게스트 VM은 컨트롤 VM을 통해서 본인의 원본 데이터 한 벌에 데이터를 라이트, 그리고 컨트롤 VM을 통해서 본인의 원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리드 하는 걸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리터스는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레이드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RF2, RF3라는 복제 개념을 사용합니다. RF2는 두 벌의 복제, 본인의 원본 데이터 한 벌과 복제본 데이터 한 벌을 합쳐서 총 두 벌의 데이터를 뜻하고, RF3는 본인의 원본 데이터 한 벌과 복제본 데이터 두 벌, 총 세 벌의 데이터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RF2 두 벌의 복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N 노드가 있습니다. A 노드 위에 게스트 VM이 운영 중인 모습이고요. 데이터 로컬리티를 위해 본인 노드에서 데이터 한 벌, 원본 데이터 한 벌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F2 복제본 데이터는 인접 노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접 노드에 분산하여 각각 한 벌에 마름모, 동그라미, 세모란 데이터를 합쳤을 때 복제본 데이터 한 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VM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동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VM이 무중단으로 다른 노드로 옮겨져 가는 걸 뜻하게 됩니다. A, B, N 노드가 있습니다. 게스트 VM은 A 노드에서 운영 중이고, 데이터 로컬리티에서 본인의 노드의 원본 데이터 한 벌, 그리고 복제본 데이터가 B 노드와 N 노드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게스트 VM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으로 B 노드로 이동하게 된다면 해당 본인 노드의 데이터를 확인, 그리고 없는 데이터를 파악하여 기존에 있던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로컬리티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로컬리티가 유지됨과 동시에 인접 노드를 보게 되면 복제본 데이터까지 한 벌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HA입니다. HA는 노드 장애가 발생하여 게스트 VM이 중단됐다가 다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노드에서 재기동되는 걸 뜻하게 됩니다. A, B, N 노드가 있고 데이터 로컬리티, RF2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A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게스트 VM은 중단이 됐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접 노드에서 다시 한 번에 복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노드의 데이터를 확인,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로컬리티를 완성하고, 그리고 다시 RF2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복제본 데이터도 한 벌 다시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 CVM 오토패스입니다. CVM 오토패스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A, B, N 노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데이터 로컬리티 RF2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서 컨트롤 VM에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VM도 하나의 V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M도 장애가 날 수 있는 거죠. 게스트 VM은 이 컨트롤러 VM을 통해서 I/O 처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VM 장애가 나게 되면 이 게스트 VM 다른 노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컨트롤 VM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 처리가 무중단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컨트롤 VM이 본인 노드에 컨트롤 VM이 복구가 된다면 다시 본인 노드의 CVM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처리하도록 아키텍처화 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 뉴타이스 HCI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뉴타이스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NCI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이스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5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NCI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품을 모아놓은 클라우드 매니저 NCM, 그리고 뉴타니스에서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 나스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백업을 한데 묶은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플랫폼인 NUS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NDB 플랫폼과 마지막은 VDI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존 호라이즌, 시드레스뿐만 아니라 뉴타니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EUC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기본 교육에서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인 NC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I는 스케일아웃 HCI 스토리지, 재복구, AHV 하이퍼바이저, 가상 네트워크, 컨테이너 서비스 및 네트워크 보안 등등. 이 NCI는 뉴타닉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이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NCI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과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OS 스토리지입니다. 뉴타닉스는 분산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각 노드 위에 구성된 이 CVM은 10G, 25G, 40G로 구성되어 AOS 스토리지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된 클러스터 내에 인터널 디스크들은 로컬 CVM에 제어가 되게 되고, 각 노드의 스토리지는 AOS 스토리지를 통하여 클러스터에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각 디스크, 즉 SSD, HD 등과 같이 성능 향상을 위해 각각의 티어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분산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노드를 확장 시에 성능 저하가 없고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OS 스토리지 구성 요소에는 스토리지 풀, 스토리지 컨테이너, V디스크가 있는데요. 뉴타니스는 클러스터 구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지 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풀은 각 목적에 맞게 이 스토리지 컨테이너를 여러 개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중복 개수, 압축, 중복 제거와 같은 이 설정들을 컨테이너 레벨에서 설정하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압축이 적용될 컨테이너, 중복 제거만 적용할 컨테이너,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을 컨테이너, 압축, 중복 제거를 모두 설정할 컨테이너 등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컨테이너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컨테이너 안에 가상 머신이 사용할 V디스크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뉴타니스는 스토리지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압축, 중복 제거, 이레이저 코딩입니다. 압축의 경우는 캐시 영역의 압축 기능인 인라인 압축과 익스텐드 스토어인 저장 공간 압축 기능의 오프라인 압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복 제거 또한 이 캐시 영역의 성능 티어 중복 제거와 저장 공간 영역의 용량 티어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와 빅데이터 환경 등 데이터 저장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레이저 코딩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 이레이저 코딩은 리터넌스의 중복 개수 RF2, RF3 방식이 아닌 기존 레이드 방식과 동일한 페리티 기능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터넌스의 AOS 스토리지 티어링 및 우선순위입니다. 리터넌스는 데이터를 우선순위에 의해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넌스는 성능 향상을 위해 SSD와 HDD를 티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VM에서 라이트 IO가 발생했습니다. 로컬리티에 의해 본인의 노드의 SSD에 우선적으로 라이트가 되게 되고, 만약 이 로컬 SSD가 풀인 경우, 풀 찼을 경우 인접 노드의 SSD에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홀드 데이터로 구분 지어지게 된다면 로컬 SSD 데이터는 로컬 HDD로, 인접 노드의 SSD 데이터는 해당 노드 HDD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했을 때 이 디스크들이 티어로 구성되어 동작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클러스터 SSD 사용률이 75%를 넘어가게 되면 SSD 티어에 있던 일부 데이터가 HDD 티어로 내려가게 됩니다. 해당 시점은 그 큐레이터가 디스크를 스캔할 때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 해당 시점, 만약에 해당 시점에 SSD가 95% 이상이라면 20%의 데이터를, 그 사용률이 80%라면 15%의 데이터가 HDD 티어로 이동하게 하여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터넌스의 디스크 자동 밸런싱 기능입니다. 리터넌스는 관리자의 개입 없이 큐레이터라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디스크를 밸런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두 개의 동일한 스토리지 용량의 노드와 한 개의 대용량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입니다. 저장 공간이 균일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큐레이터 서비스가 동작하게 되면 이 큐레이터 서비스는 디스크 사용률을, 저장 공간 사용률이 균일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게 되고 디스크 밸런싱을 위해 콜드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이동시켜 밸런싱을 맞춥니다. 디스크 사용률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밸런싱이 되며 노드와 노드 그리고 디스크 추가 혹은 교체 시에도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가용성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리터넌스는 다양한 가용성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노드, 블록, 렉에 대한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노드, 블록, 렉의 가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용성 구분을 노드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 단위를 RF2로 설정하게 되면 최소 3노드로 클러스터 구성을 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노드가 장애나는 걸 허용해도 데이터의 가용성이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RF3를 설정하게 되면 최소 5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셔야 되며, 동시장에는 두 개 노드가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가용성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록과 렉도 동일합니다. 블록으로 RF2일 경우 3블록, 그리고 렉으로 RF2라면 3렉으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고 동시장에는 1블록, 동시장에는 하나의 렉이 허용되게 됩니다. RF3 같은 경우에는 5블록, 5렉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동시장에는 2개의 블록, 그리고 2개의 렉으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가용성이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화에서 이 스냅샷과 클론 기능들을 많이들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리터넌스는 리다이렉션 온 라이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스냅샷과 클론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단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 이 스냅샷을 생성하지 않은 원본 VM의 V디스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 B, C, D 총 4개의 디스크가 있고 이 익스텐드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스냅샷을 생성하게 되면 이 스냅샷은 새로운 자기 블록맵을 생성하지 않고 이 베이스 VM, 원본 VM의 블록맵을 그대로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쓰여지게 된다면 그때 자기 자신의 새로운 블록맵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인 D2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많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자기의 새로운 데이터가 많아지게 될 거고 참조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뉴타이스는 재복구 목표에 따라 이 디아센터 구성을 위한 다양한 복제 방식을 지원합니다. RPO를 60분까지 제공 가능한 비동기식 복제와 RPO를 1분에서 15분까지 제공하는 니어싱크 DR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RPO 제로를 제공하는 싱크 방식을 싱크 리플리케이션과 스트레치드 클러스터 구성의 동기식 복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타이스 자체 하이퍼바이저인 AHV는 이런 모든 복제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AHV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서도 이러한 복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CI에서는 이 HCI 전용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합니다. AHV입니다. AHV는 뉴타닉스에서 KVM 기반으로 개발된 하이퍼 컨버지드에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급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입니다. AHV는 인프라 운영을 위한 직관적인 가시성, 관리, 모니터링,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측에 보면 AHV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가상 네트워킹, 재복구 및 마이그레이션, 메모리 오버커밍, 자동화된 CPU 호환성 자동 배포, 그리고 고가용성, VMware의 DRS 기능과 선언 호스트를 지정하는 기능,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원클릭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수많은 기능들이 이 AHV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타이스 AHV는 확장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하이퍼바이저 및 VM의 확장성에 제약이 없습니다. 클러스터는 무한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클러스터 내 VM 수량은 클러스터 내의 메모리 1개까지 VM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노드에 생성되는 VM 수량 또한 해당 노드의 메모리 1개까지 VM을 무한으로 생성하실 수 있고 VM에 할당되는 리소스 또한 그 해당 노드의 물리 코어 그리고 물리 메모리, 물리 디스크 1개까지 VM의 리소스를 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HV에는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레드의 CentOS, 우분투, 오라클 리눅스, 수세까지 다양한 OS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단에 그 게스트 OS 목록 URL을 통해서 해당 OS도 확인 가능하시고 OS별 디테일한 버전 정보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HV 네트워킹 아키텍처입니다. 뉴타이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맨 좌측 리눅스 브릿지라는 부분에 버추얼 BR 제로는 CVM과 AHV 간의 내부 통신을 위한 브릿지로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OVS라는 오픈V 스위치는 소프트웨어 기반 스위치로 L2 스위치와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이는 BR0라는 브릿지를 통하여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 VM 가상 머신과 통신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피지컬한 NIC가 본드로
구성되어 이 브릿지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VM별로 대역대 분리가 필요하다면 이 브릿지를 뭐 BR1, BR2 등과 같이 계속 추가 생성하고 피지컬한 NRC들을 각각 분리 연결을 통해 분리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뉴타니스는 다중 브레인을 위한 뭐 트렁크 모드를 지원하고 포트 미러링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니스에서 지원하는 본드 모드로는 액티브 스탠바이, 그리고 흔히 액티브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 밸런스드 SLB와 LACP 구성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니스 HA입니다. 이 HA는 호스트 장애 시 특정 호스트에서 동작 중이던 VM은 정상 동작 중인 다른 노드에서 재기동되는 걸 뜻합니다. 뉴타니스에서는 이 HA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와 고정 모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폴트 모드입니다. 이 디폴트 모드는 별도의 설정 없이 기본 동작되는 모드입니다. 좌측 그림처럼 Enable HA Reservation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디폴트 모드로 HA가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디폴트 모드를 그림을 보고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3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의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노드에서 운영 중인 VM들은 꺼졌다가 다른 인접 노드에서 재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맨 좌측 VM이 이렇게 유령 표시가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즉, 이 해당 VM이 정상적으로 H가 되지 않고 종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장애가 난 노드의 VM들이 다른 노드에서 운영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드의 리소스가 이 해당 VM을 받아줄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노드가 리소스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스트 VM이 정상적으로 HA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가 되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디폴트 모드는 해당 리소스를 직접 매뉴얼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개런티 모드는 뭘까요? 이 개런티 모드는 좌측 보이시는 그림처럼 Enable HA Reservation을 체크하셔야지 개런티 모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된과 동시에 HA가 발생할 걸 미리 예상하고 해당 리소스만큼 미리 해당 자원을 점유하고 예약하는 걸 뜻하게 됩니다. 하단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이미 H에 대한 리소스가 예약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맨 좌측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장애가 난 노드 위에 있는 VM들은 미리 점유, 예약했던 리소스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노드에서 다시 재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RF2, RF3에 따라서 이 개런티 모드는 자원 리소스를 예약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리소스는 평소 운영 중일 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센터 환경에 따라 이 개런티 모드 그리고 디폴트 모드를 선택하셔서 적절하게 적용하여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DS 기능과 어피니티 룰입니다. ADS는 클러스터 내 특정 노드의 CPU 혹은 스토리지 IO가 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노드에 있는 시민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DS를 통해서 자동으로 리소스 분배를 위해 VM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되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 ADS는 VM 전원을 처음 킬 당시에 이 VM을 배치할 때 그리고 CPU 사용률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VM을 스스로 백그라운드로 VM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으로 분배하여 리소스를 밸런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피니티인데요. 어피니티는 다양한 종류의 어피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VM 호스트 어피니티, VM 호스트 안티 어피니티, 그리고 VM 어피니티, VM 안티 어피니티가 있는데요. VM 호스트 어피니티는 해당 VM이 특정 노드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해서 호스트를 지정, 그리고 그 노드에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당연히 안티 어피니티는 해당 노드에서만 운영하지 마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VM 어피니티는 두 개의 VM이 같이 운영돼야 될 경우, 해당 노드에서 그때 같은 노드에서 운영되게끔 무조건 노드들이 같은 노드에서 운영되게끔 설정하는 것이고, VM 안티 어피니티는 해당 VM들이 절대 같은 노드에서 운영되면 안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DB 같은 걸 클러스로 묶어서 데이터의 그 시스템 중단 없이 계속 클러스터를 묶어서 사용하실 경우, 같은 노드에서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이럴 경우 VM 안티 어피니티 설정을 통해서 이 해당 클러스터 VM 두 개가 다른 노드에서 운영되도록 세팅할 때 사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NCI에서는 이 컨테이너 환경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 이 뉴타이스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상화와 이 컨테이너 환경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NKE, 즉 뉴타이스 쿠버네티스 엔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타이스 쿠버네티스 엔진은 프리즘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자동화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쿠버네티스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K는 뉴타이스 환경에서 운영되다 보니 당연히 뉴타이스의 장점인 뭐 고가용성, HA, 자동화된 패치 등 뉴타이스만의 장점을 함께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손쉬운 배포와 구성이 가능하며 원클릭 업그레이드 등 뉴타이스를 뉴타이스 아키텍처를 통해 손쉽게 컨테이너 환경을 관리할 수 있으며, K8s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퍼시스턴트 볼륨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뉴타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토리지인 파일집, 오브젝트 등을 컨테이너에 마운트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입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가상화 인프라를 위한 VM 단위의 가상 방화벽 솔루션입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별도의 추가 제품 없이 뉴타이스 환경에서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구성 변경 없이, 그리고 추가 설치 없이 단순 활성화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가상화 인프라 환경에서 VM 대역이 같든 다르든 상하지 않고 이 서비스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책, VM들 간의 정책, 그리고 그룹 간의 정책, AD 기반의 자동 정책 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설정을 통해 정책을 적용하여 트래픽을 허용,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순서를 보면 현재 VM들의 트래픽을 시각화하여 탐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트래픽들을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 및 VM 단위로 그룹화를 진행 후 허용할 트래픽, 그리고 차단할 트래픽을 결정하여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된 정책은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직관적인 가시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흐름, 그리고 내가 적용한 정책들을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우 버추얼 네트워킹은 앞서 설명드린 그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와 조금 다른 기능인데요. 플로우 버추얼 네트워킹은 클러스터 환경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클러스터 간의 혹은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퍼블릭 클라우드, AWS 기반의 클러스터 간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의 L3 기반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기능입니다. 각각 네트워크별로 사설 네트워크를 VPC라는 그룹으로 각각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된 VPC 그룹 간의 통신을 허용할 것인지 차단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다음은 뉴타니스 클러스터스 NC2입니다. NC2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즉 AWS에서 운영하는 뉴타니스 HCI입니다. 기존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만 뉴타니스를 구축했다면 이 NC2를 통해 퍼블릭 환경에서도 뉴타니스를 배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환경부터 퍼블릭 환경까지 전체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WS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한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한 고객들이 점차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들에게 NC2와 앞서 설명드린 플로우 버추얼 네트워킹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뉴타니스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DR 애저 서비스입니다. 주센터는 온프라미스에서 환경을 사용하고 퍼블릭 뉴타니스 환경을 DR 사이트로 구축함으로써 손쉽게 DR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단점으로는 배포 및 관리가 용이하고 무중단 DR 테스트가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유연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CI에 포함된 기능들과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용되는 NCI 라이선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냅샷, 데이터 티어링, 가용성, 압축 기능 등 해당 기능들이 전부 NCI 라이선스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총 3개로 구분되며 스타터, 프로, 얼티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터 경우에도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몇 가지 제약들이 있게 되는데요. 확장 가능한 노드 수는 12노드까지이고 주목 개수는 RF2로 제한이 되며 가용성은 노드 가용성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체 라이선스에서 볼륨즈, 파일즈, 오브젝트는 1TIB까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스타터에서는 볼륨즈를 외부 시스템엔 연결할 수 없고 내부 시스템에 볼륨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프로 이상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이선스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제약들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무한 확장, RF3, 다양한 가용성 정책들이 적용이 되며 이 스타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례적 코딩, 브레인 플래시 모드, 셀샷 기반의 파일 복구 기능, 멀티사이트 DR, GPU 가상화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얼티메이트로 올라가게 되면 이 프로 기능 플러스 DR 및 보안에 좀 더 특화된 라이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DR, 니어싱크 DR, DR 자동화, 클러스터 간의 VM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암호화와 관련된 기능들이 이에 해당되고 앞서 설명드린 이 플로우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리고 뉴타니스 시큐리티 센트럴도 얼티메이트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미 프로 라이센스를 사용 중이시거나 특정 기능만 필요한 경우 이 애드온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별도 구매하여 프로 라이센스에서 해당 기능을 추가하여 적용도 가능합니다. 아래 참조 사이트를 통해 라이센스별 지원 가능한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뉴타니스 HCI의 기초와 뉴타니스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NCI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정책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금일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이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 참석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채팅창을 통해 올라오는 링크를 통하여 설문 작성을 해주신 분들께 BHC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설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A 창과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개별 이메일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긴 시간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